네, 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오늘은 풍국주정을 보도록 할 텐데, 풍국주정은 주정을 만드는 회사인데, 또 새로운 사업이 조금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수소인데, 이렇게 수소 기업으로 조금 변신을 준비하나? 이렇게 한번 제목을 뽑아봤고, 그다음에 그 수소가 또 시장 경쟁력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정을 만드는 풍국주정에 수소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요. 이제 주종이랑 뭐 수소 이런 연관성을 조금 지어서 배경을 조금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주정은 원래는 에탄올이고 일반적으로 알코올이나 음료 이런 것들 그리고 더불어서 연료로 또 사용이 되는데 주정은 또 주정이랑 수소 생산 사이에 연결고리는 딱히 없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풍국 주정이 수소 산업에 뛰어들었을까 했는데 아무래도 그거죠. 이제 국내 술 소비량도 마찬가지고 생산성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래 주정 회사도 그렇고 술 만드는 주류 회사도 그렇고 어떻게든 변모책을 찾아야 하는데 굳이 이렇게 주정 회사가 수소로 왜 넘어갔을까라고 좀 배경을 살펴보니 일단은 산업군 자체에 한계가 있어서 이제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왜 수소일까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요 화학 공정에서 공통점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 예를 들면 에탄올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또 화학 공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소 생산에 있어서도 화학 공정이 필요하면 예를 들면 전기 분해라든지 뭐 계질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게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이 비슷한 패턴으로 접점이 딱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화학을 추출하는 면에 있어서는 활용도가 있어서 수소가 되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어서 생각을 하면 기술적인 연계 부분에서 예를 들면 에탄올을 생산할 때 얻어지는 이런 부산물이나 이 지식들을 수소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자꾸 뭔가 변화롭거나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주류 사업, 주정 사업들도 뭔가 변모책을 자꾸 변모해 가는데 또 많은 주정 업체들이 이렇게 에너지 전환으로서 이제 모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에탄올이 또 이제 재생 가능한 연료로 간주되는 것처럼 수소도 청정 에너지 얼마나 좋습니까? 재생 가능한 그리고 청정 이런 타이틀을 변모하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가도로 달릴 수 있으니까 요 과정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선택이 됐고 이게 잘 먹혀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래도 비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내용을 보시면요. 수소가스 부분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SDG가 하고 있는 수소가스 사업부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이 SDG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SDG는 풍국주중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랑 아세탈린 제조, 판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SDG가 풍국주정의 사업의 포트폴리오로 하나 구성되어 있어서 이 수소 사업 부분에서 실적이랑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사업 비중도 꽤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SDG는요, 그 21년에 통상자원부로부터 이제 수소기업에 또 인증을 받아가지고 수소 산업에 대해서 이제 전문성을 일단 검증을 받았고, 그리고 더불어서 계약 체결도 했었죠. 현대오일이랑 SK에너지랑 해가지고 공급 체결한 이유도 이슈도 있었었고, 그리고 SDG가 수소 생산이랑 공급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SDG가 수소랑 아스텔린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게 산업의 수요랑 또 증가하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국주정이랑 SDG의 가격에는 풍국주정이 SDG의 모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풍국주정 입장에서는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SDG를 설립을 한 거고 이렇게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고 또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소 시장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수소 시장 자체는 수요가 1억 5천만 톤까지 수요를 전망을 내다보고 있고 요 성장성도 두드러지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수소는 또 어떤 식으로 또 사용되는지도 보셔야 되겠는데 요 데이터 센터의 연료 전지를 또 공급 체결을 위해서 또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항상 전력을 공급해줘야 된다는 포지션 때문에 수소 연료 전지가 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 산업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뭐 수소 에너지가 부각이 되면서 풍국 주정에 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바로 반영된 게 요때 차트를 보시면, 요때 5월 27일에 있었던 이슈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하고 있는 중간에 또 이제 상장 동력을 마련해줬던 게 요 수소 이슈 때문에 터졌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수소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또 상승을 해줬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또 중요할 텐데,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글로벌 수요 자체가 이제 2050년까지 수소 수요가 4억 톤 이상으로 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니까, 이 장기화적인 측면에서는 이 흐름은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요, 수소가 이렇게 또 부각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전력 수요도 있겠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청정 에너지라는 특수성 때문이죠. 탄소 배출이 없고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환경 규제가 강화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장점이 부각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수소는 뭐 자동차 수소 연료 전지로도 전기차 쪽에도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걸 특성화해서 장거리 주행에도 사용이 되고, 또 선박에 있어서는 향해할 때 탄소 배출 이런 거 줄이는 대안으로 수소도 쓰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수소는 자연스러운 대체제로서도 변하고 있다라고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차트에서 수소 이슈가 있었다가 다시 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또 공급 체결이 또 나와줘야 되는 이슈도 있었고, 이게 단기적인 이슈로 떴었던 거라 실적면이 좀 뒷받침돼 줘야 또 반등의 요소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실적이 없으므로 원래 그냥 풍국 주정 만드는 포지션 때 차트로 조금 돌아가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잔잔한 주류 차트에 이렇게 파동을 줬다는 것 자체는 이 수소가 끌어올렸던 이슈가 컸기 때문에, 실적만 좀 잘 나와준다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여지가 있다. 그리고 공급 체결했던 이슈도 분명히 있었으니까 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줬구나라고도 조금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정 만드는 회사 주정과 수소 만드는 회사 SDG,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데요. 요 두 축이 어떤 사업 구도로 방향성을 만들어 가는지, 또 수출 수주나 이런 이슈 같이 관련해서 키워드 잘 살펴주시고, 오늘도 투자에 참고하시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